당신은 그냥 간호사 따위잖소. 명성병원 이사장 박도윤, 71. 그는 아들의 결혼 상대를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이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간호사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환자로 위장해 병원에 입원하기로요. 그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밤새 환자의 잃어버린 반지를 찾는 간호사, 권력 앞에서도 환자를 지키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며 흘리는 진심 어린 눈물. 과연 이 오만한 이사장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본영상 감상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늘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명성병원 이사장실은 오전 10시에도 어두웠습니다. 두꺼운 암갈색 커튼이 창문을 가리고 있었고 책상이 스탠드 불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박도윤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71의 나이답지 않게 꼿꼿한 자세였지만 눈가의 주름과 굳어진 인매에서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회색빛 양복은 말끔했고 은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올해 수익률이 3% 하락이라고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선 기획실장은 등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어요. 그게 중환자실 확충 공사 때문에. 핑계 말고 대책을 말하세요. 도윤은 서류를 덮으며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커튼을 젖히자 병원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5층짜리 본관 건물, 새로 지은 암센터, 주차장을 가득 메운 차들. 이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35년 전 이 자리는 허름한 2층짜리 의원이었어요. 도윤은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봤고 수술실에서 사흘을 꼬박 보낸 적도 있었죠. 그때는 환자의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을 겁니다라고 말하던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환자의 이름보다 진료 수익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한 게, 환자의 얼굴보다 병원 평판이 더 중요해진 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청진기가 보였어요. 40년 전 의대 졸업식 날 은사님께 받은 것이었죠. 한때는 매일 목에 걸고 다니던 물건이었는데 이제는 서랍 속 깊은 곳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청진기를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드러내선을 눌렀어요. 외과 과장 좀 보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권명우가 들어왔습니다. 55살의 외과 과장은 항상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다음 주 VIP 환자 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예. 대기업 회장님 건강검진 말씀이시죠? 특실 준비 다 됐습니다. 검사 항목도 프리미엄 패키지로 구성했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뭔가 깨름칙한 기분이 들었어요. 명호의 말투에서 환자에 대한 관심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으니까요. 일반 병동 환자들은 어떤가요? 명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장이 일반 환자에 대해 묻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냥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냥이라니.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대기 환자가 좀 많긴 한데 곧 정리될 겁니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답은 뻔했으니까요. 일반 환자들은 늘 뒷전이었어요. VIP 환자 1명이 일반 환자 10명보다 중요하다는 게 이 병원의 불문율이었습니다.
명호가 나간 후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이사장실은 다시 고요해졌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응, 나다. 아버지, 저녁에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인데?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뜸들이던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중요한 이야기인데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윤은 탁상 달력을 힐끗 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별다른 약속은 없었어요. 알았다. 7시에 집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어요.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듯한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말투였죠. 도윤과 지훈의 관계는 늘 어색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의대에 가기를, 의사가 되기를, 그리고 자신의 뒤를 잇기를 바랐어요. 지훈은 그 기대를 모두 이뤄줬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훈은 아버지와 다른 종류의 의사였으니까요. 도윤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병원 입구로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휠체어를 탄 노인, 아이를 안은 젊은 엄마 목발을 짚은 중년 남자. 모두 아픈 몸을 이끌고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문득 4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한밤중에 응급실로 실려온 교통사고 환자가 있었죠. 가족도 없고 돈도 없는 노숙자였지만 도윤은 밤새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무료로 치료해줬어요. 환자가 퇴원하던 날 그는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정말 의사십니다. 그때의 그 따뜻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볼 시간은 없었어요. 오후에는 이사회가 있었고 저녁에는 아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는 양복 상의를 차려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공허해 보였어요. 명성병원의 제왕 박도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언제부터 잃어버린 걸까요? 도윤은 이사장실 문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 한 명이 휠체어를 밀며 환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환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어요. 환자도 편안한 표정이었죠. 도윤은 그 모습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간호사는 여전히 환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환자가 무언가 말하자 간호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도윤은 그 장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릿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아들이 전할 이야기가 무엇일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것도 몰랐죠. 병원의 제왕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어떤 여정을 거쳐야 하는지.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던 간호사의 웃음소리만이 그의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저녁 7시 도윤의 집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6인용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의자에 앉은 사람은 도윤 혼자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벽시계를 쳐다봤습니다. 7시 5분. 지우는 늘 약속 시간을 지키는 아이였는데 오늘은 조금 늦고 있었어요.
그가 젓가락을 집어든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36살의 흉부외과 전문의는 여전히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수술이 길어졌나? 네,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요. 지우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도윤은 무표정하게 밥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지우는 여러 번 입을 열려다 다물었어요. 손에 든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 지훈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국그릇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할 말이 뭔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손이 멈췄어요.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응시했습니다. 결혼? 네. 갑자기 무슨 소리냐? 누구랑?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어요. 이하은 씨입니다. 우리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고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받아들지 않았어요. 대신 팔짱을 끼고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간호사? 네, 아버지. 우리 집안에 간호사를 드리겠다고? 지우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고 보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는 사진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하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그만.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지훈아, 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아느냐? 압니다, 아버지. 아니, 모른다. 내가 뭘 알겠니?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쌓인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난 시골 의원집 아들로 태어나서 장학금으로 의대를 나왔어.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이만한 병원을 읽었단 말이야. 우리 집안의 명예를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내가 알기나 하냐?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고생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사랑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의사입니다. 그리고 하은 씨도 의료인이에요. 우리는 의사와 간호사는 다르다. 도윤이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 집안은 3대째 의사 집안이야. 내 할아버지도 의사셨고, 나도 의사고, 너도 의사지. 그런데 간호사를 며느리로 맞아들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직업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 넌 그 여자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는 거냐? 지훈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하은을 그 여자라고 부르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2년 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하은 씨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지 지켜봤어요. 환자들이 하은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그 사람 직업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은 씨는 남들과 달라요. 환자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회진을 돌고 밤에 환자가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러 오고. 그만하거라. 도윤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사실 도윤에게는 지훈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에게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였죠. 그녀는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의사 아들이 간호사 따위와 결혼하다니라는 말에 도윤은 무릎을 꿇었어요. 결국 그는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죠. 도윤의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부 사이는 나쁘지 않았지만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뭔가 부족했어요. 도윤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녀와 결혼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아들에게 자유를 줄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아들에게도 물려주는 건 비겁한 일이었지만 도윤은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지훈아. 도윤은 손을 내리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단호했어요.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결혼은 안 된다. 왜입니까? 우리 집안 채통이 있다.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는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야. 병원 전체에 위신이 걸린 문제란 말이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병원과 체면만 중요하십니까?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내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저도 아버지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의대 수석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 따고 밤낮 없이 환자 살리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 선택할 자유도 없습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자신이 평생 지켜온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생각해봐라. 그 여자 집안은 어떠냐? 부모는 뭐 하시는 분들이고?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하은 씨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 손에 컸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것 봐라. 그런 집안과 우리 집안이 어울리겠냐? 아버지. 지훈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봤어요.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집안으로 평가하시는 겁니까? 아버지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하지만 인정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라. 내가 감히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은 씨와 결혼할 겁니다. 내가 안 된다고 했다. 제 인생입니다, 아버지.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훈아. 도윤이 불렀지만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거실에 혼자 남은 도윤은 식탁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은의 사진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는 사진을 집어들고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맑은 눈빛, 따뜻한 미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래전 사랑했던 그 사람을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 인생입니다, 아버지.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을 설득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인정해야 하나?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체면이, 병원의 명예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간호사를 만나보기로요. 아들이 왜 그 여자에게 빠졌는지, 그 여자가 정말 아들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든 둘을 떼어놓을 생각이었어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어요. 그건 분노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도윤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사장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원무과장 좀 보내요. 10분 후 원무과장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내가 입원한다. 4-5일 병동 특실로 준비해. 예. 이사장님께서 입원을 하신다고요? 그래. 건강검진 겸 정밀검사를 받을 거야. 원무과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평소 병원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프면 집에서 쉬지 절대 입원은 하지 않는 게 그의 원칙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준비만 해. 그리고 이 사실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내 아들한테는 절대로. 원무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오후 2시 도윤은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4-5일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 입는 환자복이었습니다. 특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깨끗하게 정돈된 병실이 보였습니다. 창가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침대는 하얗게 시트가 깔려 있었어요. 병실 냄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바라봤어요. 곧 간호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 간호사가 바로 이하은일까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왜 이렇게 긴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들의 결혼 상대를 확인하러 온 것뿐인데 말이죠. 똑똑.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의 등이 곧게 펴졌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키는 160cm 정도,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사진에서 본 그 얼굴이었습니다. 이하은이었죠.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이하은입니다. 하은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맑았고 눈빛은 따뜻했어요. 도윤은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번 수속은 다 끝나셨죠?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없소. 도윤의 대답은 무뚝뚝했습니다. 하은은 개의치 않고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차트를 들고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한번 재볼게요. 하은은 혈압계를 꺼내 도윤의 팔에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어요. 혈압을 재는 동안 하은은 도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혈압은 정상이시네요. 130/80이에요. 그래요. 식사는 하셨어요? 점심 드셨나요? 아직? 그럼 제가 식사 가져다 드릴게요. 특별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은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곧 가져다 드릴게요.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호출벨 눌러주세요. 하은이 나가자
도윤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간호사였어요. 특별히 인상적인 점도 그렇다고 나쁜 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찰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30분 후 하은이 식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쟁반에는 흰쌀밥, 된장찌개, 나물 반찬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 가져왔어요. 병원 음식이라 좀 심심하실 수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니까 양해해 주세요. 하은은 식탁을 침대 앞으로 끌어당기고 식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컵에 물을 따라줬어요. 천천히 드세요. 다 드시면 호출해 주시면 제가 치우러 올게요.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은은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아, 참. 오늘 날씨가 정말 좋던데 식사 후에 복도 좀 걸으시는 게 어때요? 입원하시면 몸을 좀 움직이시는 게 좋거든요. 알겠소. 하은이 나가고 도윤은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는 짜지 않았고 밥은 적당히 지어져 있었어요. 병원 음식치곤 괜찮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윤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여기저기서 환자들이 보행기를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제가 옆에서 잡아드릴게요. 하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몸을 돌렸어요. 복도 저편에서 하은이 한 노인 환자의 팔을 잡아주며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미안해요. 자꾸 손 잡아달라고 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려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의지하세요. 노인은 천천히 걸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도 간호사였는데 이제 얼굴도 잘 안 보러 와요. 그래도 바쁘셔서 그러실 거예요. 분명 할머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하은은 노인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서두르지도 귀찮아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 할머니를 모시듯 조심스럽게 돌보고 있었죠. 저녁 6시 지훈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책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책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왔느냐? 입원하셨다고 들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다. 그냥 정밀검사 좀 받으려고. 지훈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입원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 걱정 마라. 지훈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어제 저녁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훈아. 네, 아버지. 어제 말한 그 간호사 말인데. 지훈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구나. 미안하다. 지훈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사과하는 건 처음 듣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하지만 아직도 찬성은 못하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아버지였어요. 사과는 했지만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은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 아니냐? 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온 이상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복도에서는 간간히 발소리가 들렸어요. 9시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하은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수면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무시나요? 하은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아직 안 자고 있어.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이불은 따뜻한가요? 괜찮소. 하은은 침대 옆으로 다가와 이불을 살짝 당겨줬습니다. 그리고 물컵에 물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밤에 목마르실 수 있으니 물 여기 두고 갈게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호출해 주세요. 고맙소. 하은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친절하긴 하네. 하지만 이건 그냥 직업적인 친절일 뿐이야. 환자한테 잘해주는 건 간호사의 당연한 의무 아닌가. 도윤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 정말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이니까 하는 건지 더 지켜봐야 했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관찰을 시작할 생각이었어요. 그 간호사의 진짜 모습을 찾아낼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하은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에 빠져들었어요. 길고 긴 관찰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3일째 되는 날 아침, 도윤은 평소처럼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병원은 벌써 깨어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죠.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하은을 관찰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친절하긴 했지만 그건 모든 간호사가 보여야 할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역시 그냥 평범한 간호사일 뿐이야.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실망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아들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여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었죠. 8시쯤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4.2.1 병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자가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반지가 없어졌다고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계셨는데. 도윤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4.2.1 병실은 그의 병실에서 3칸 떨어진 곳이었어요. 병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78살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내 반지, 우리 영감 준 반지인데.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딸로 보이는 여자는 초조한 표정으로 병실 이곳저곳을 뒤지고 있었어요. 하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복례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님, 제 어머니 결혼 반지가 없어졌어요. 50년 넘게 끼고 계시던 건데. 딸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은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물었어요. 언제까지 계신 걸 확인하셨어요? 어제 저녁이요. 제가 퇴근하기 전에는 분명히 끼고 계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하은은 노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꼭 찾아드릴게요. 병실 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간호사님, 그 반지는 남편이 준 거예요. 내가 제일 아끼는 물건인데.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손가락에는 반지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하은은 다른 간호사들을 불러 함께 병실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밑, 화장실, 옷장 안, 서랍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하지만 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반지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딸은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도윤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색이 나오는구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겠지.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예상과 달리 움직였어요. 제가 오늘 밤 당직인데 밤새 찾아보겠습니다. 할머니, 꼭 찾아드릴게요. 하은은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넘었는데도 복도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도윤은 슬그머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4.2.1 병실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하은이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손전등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밑을 샅샅이 살피고 있었어요. 먼지가 묻은 손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구석구석 확인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도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하은은 침대 밑 수색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변기 뒤 세면대 및 휴지통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찾고 있었어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커튼을 들춰보고 창틀까지 살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도윤은 병실로 돌아가려다 멈춰 섰어요. 복도 끝 창고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하은이 청소 도구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청소할 때 같이 버려진 건 아닐까? 하은은 혼잣말을 하며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악취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하얀 간호사복은 이미 먼지와 얼룩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 간호사는 왜 저러고 있는 걸까요? 새벽 2시 하은은 다시 4.2.1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협탁을 들어 올렸어요. 협탁 뒤편 틈새를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하은이 작게 외쳤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뭔가를 집어 올렸어요. 작은 금반지였습니다. 협탁과 벽 사이 좁은 틈으로 굴러 떨어진 것이었죠. 하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꼭 쥐고 가슴에 댔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다행이다. 하은은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어 간호사실로 향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하은이 복내 할머니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찾았어요. 노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딸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협탁과 벽 사이에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어젯밤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하은은 반지를 노인의 손에 올려줬습니다. 노인은 반지를 꼭 쥐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할머니. 찾아드려서 제가 더 기뻐요. 딸이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화를 냈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당연히 놀라셨을 거예요. 노인은 반지를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도 효자지만 간호사님은 딸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밤새 찾아주시고. 하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전 그냥 제 일을 한 거예요.
도윤은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는 병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전 자신도 저랬었습니다. 환자를 위해 밤을 새우고 환자가 웃으면 함께 기뻐하고 환자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꼈었죠. 언제부터 잊어버렸을까요? 의사라는 직업의 진짜 의미를, 환자를 대하는 진심을.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가 되어 하은이 회진을 돌러왔습니다. 도윤의 병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어요. 어제 주무시는데 시끄럽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도윤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하은은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밤을 새워서인지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간호사, 도윤이 불렀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네, 어젯밤 수고했소. 하은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아, 들으셨어요? 괜찮아요. 다행히 찾았으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소? 예.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왜 밤새 찾아다닌 거요? 하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슬퍼하셨어요. 50년 넘게 끼고 다니신 반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남편분이 주신 거래요. 그게 없어지면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싶어서 그냥 찾아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은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할머니도 그러셨거든요. 물건보다 마음이 담긴 게 더 소중하다고. 그래서 저도 그 반지가 할머니께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것 같았어요.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은이 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이번 나흘째 아침 도윤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반지 사건 이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은의 진심을 목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의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 더 지켜봐야 해.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어요. 하은을 직접 시험해 보는 것이었죠. 아침 9시 하은이 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작은 종이봉투에 약이 담겨 있었어요. 아침 약 드릴 시간이에요. 식사는 하셨죠? 그래요. 도윤은 약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은은 물컵을 채워주고 나갔어요. 도윤은 잠시 약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어요. 1시간쯤 지나 하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진을 도는 중이었어요. 약은 드셨어요? 도윤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약이요? 무슨 약 말이요? 아침에 드린 약이요. 아, 그 약. 어디 뒀더라. 찾을 수가 없소. 하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침대 옆 탁자에 놓고 간 것 같았는데요. 그녀는 탁자 위를 살펴봤어요. 약봉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떨어뜨리신 건 아닐까요? 하은은 침대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약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윤은 짜증스러운 표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소. 간호사가 제대로 챙겨주질 않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오? 하은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확실히 확인하지 못했네요. 새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요. 빨리 좀 가져오시오. 약 먹을 시간 다 지나갔소. 하은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은 표정이었죠. 이제 진짜 모습을 보이겠지.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겠지. 도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은이 간호사실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10분 후 하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새 약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습니다. 새 약 가져왔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드시는 걸 확인할게요. 도윤은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은은 물컵을 건네주고 약을 다 삼킬 때까지 지켜봤어요. 다 드셨어요? 혹시 속이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괜찮소. 그럼 편히 쉬세요. 점심시간 전에 다시 올게요. 하은이 나가자 도윤은 침대 밑에서 아까 그 약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짜증 한 번 안 내네. 계산된 친절인가 아니면 정말 성격이 저런 건가. 도윤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시험을 했지만 답을 찾지 못한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은이 식판을 들고 들어왔어요. 점심 가져왔어요. 오늘은 생선구이예요. 그녀는 식탁을 정리하고 식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컵에 물을 따라줬어요.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고 친절했습니다. 도윤은 식사를 하면서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간호사, 일 힘들지 않소? 하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힘들죠. 하지만 보람도 있어요. 보람? 무슨 보람이요? 환자분들이 좋아지시는 거 보면 기뻐요. 아프시던 분이 웃으시는 걸 보면 제가 더 행복해지거든요. 도윤은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하은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됐소? 네. 어릴 때 제 할머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병원에 자주 모시고 갔는데 그때 간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도윤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은의 말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도 환자를 돕고 싶어서 의사가 되었었죠.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되셨소?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 꼭 잡고 그러셨어요. 하은이는 좋은 간호사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은은 식탁을 정리하며 밝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다 드시면 호출해 주세요. 그녀가 나간 후 도윤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오후 3시쯤 도윤은 복도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창가 벤치에 앉아 밖을 내다봤어요. 병원 정원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 휠체어를 밀고 오고 있었어요. 휠체어에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표이 어두웠습니다. 간호사님, 저 언제쯤 걸을 수 있을까요? 재활 열심히 하시면 곧 좋아지실 거예요.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벌써 2달이 지났는데 남자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은은 휠체어를 멈추고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차트 봤는데 근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느리더라도 분명 좋아지고 계세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저 거짓말 안 해요. 하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도 희망이 떠올랐어요.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천만에요. 우리 오늘도 재활 열심히 해볼까요? 도윤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은은 남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미소 하나로 환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지훈이 도윤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저 그래. 지훈은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하은 씨에 대해 반대하세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하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버지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아. 내 말이 맞더라. 지훈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지훈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정말이세요, 아버지? 하지만 도윤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못하겠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 지훈은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아버지. 하은 씨를 알아가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지훈이 떠난 후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9시쯤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회진이었어요.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요. 하은은 체온을 재고 혈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정리해줬어요. 오늘 약 잃어버리신 거 정말 죄송했어요.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은이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어요. 제가 확실히 확인하지 못해서 번거롭게 해드렸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아니요. 내가 잘못 둔 거요. 도윤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입원하시면 다들 물건 잃어버리기 쉬워요. 이해해요. 도윤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는 일부러 약을 숨겼었어요. 하은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은은 자기 잘못이라며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네. 미안하오. 하은은 어리둥절한 표를 지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냥 미안하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은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편히 주무세요. 하은이 나가고 도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자신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이 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건 후회였고 동시에 각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틀렸어.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이번 엿새째 아침 도윤은 병실 창가에 서서 병원 주차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VIP 환자들이 도착하는 시간이었죠.
도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었어요. 돈 있는 환자는 대기 없이 바로 진료받고 최고급 병실을 쓰고 특별 대우를 받는 시스템. 그게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그게 현실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해 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병동을 걸으며 일반 환자들의 모습을 보고 나니 그 시스템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느껴졌어요. 오전 11시쯤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도윤은 병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간호사 여러 명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은도 있었어요. 그들은 사일이 병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침대 시트 갈아주세요. VIP 환자분 곧 오신대요. 선배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은과 다른 간호사들은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병실을 정돈하고 있었어요. 그때 권명호 외과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차트를 들고 있었어요. 이하은 간호사. 네, 과장님. 하은이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명호는 차트를 내밀며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VIP 환자 수술 있어. 3일 병동 김씨 환자 수술은 내일로 미뤄. 하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김씨 환자분은 이미 일주일을 기다리셨는데요. 오늘 수술하기로 확정됐었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VIP가 우선이야. 하지만 환자분이 벌써 금식하고 계세요. 가족분들도 다 오셨고요. 명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라고 하잖아. 간호사 일이 뭐야? 시키는 대로 하면 돼.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호가 가고 하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 1시 도윤은 3일 병동으로 갔습니다. 복도 끝 병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또 미루다니요. 도대체 왜 그래요? 중년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문 옆에 섰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50대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서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응급수술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응급이면 어쩔 수 없지만 응급도 아니라면서요? 다른 환자가 돈 많이 낸다고 우리는 밀려나는 거잖아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하은은 무릎을 꿇고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내일은 꼭 수술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내일도 또 밀리면 어떡해요? 우리 남편 얼마나 아픈데.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책임지고 확인할게요. 약속드릴게요. 하은이 나오자 도윤은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은은 간호사실로 가지 않고 외과 과장실로 향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과장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님, 김씨 환자 수술 내일은 꼭 해주셔야 해요. 하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명호는 서류를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내일도 VIP 환자 있으면 또 밀려. 그럼 언제 하시려고요? 환자분 상태가 안 좋으신데.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간호사가 의사 일에 참견하지 마. 참견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호가 고개를 들어 하은을 노려봤습니다. 이 간호사, 자꾸 이러면 곤란한데?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알아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돈 되는 환자 놔두고 일반 환자 먼저 하라고? 병원도 경영이 있어.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호는 다시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나가봐. 일이나 열심히 해. 하은이 과장실을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복도를 걷다가 벽에 기대 섰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도윤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 도윤은 이사장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가 받았어요. 저예요. 오늘 오후 수술 스케줄 좀 보내주세요. 네, 이사장님.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 후 이메일이 왔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으로 스케줄을 확인했어요. 오후 3시 VIP 환자 담낭 제거 수술. 예상 소요 시간 1시간. 집도의 권명호. 도윤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담낭 제거 수술은 응급이 아니었어요. 며칠 미뤄도 상관없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린 일반 환자를 제쳐두고 VIP를 먼저 한 것이죠. 저녁 6시 지훈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왔느냐? 지훈은 의자에 앉으며 아버지를 살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지훈아, 우리 병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지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VIP 환자 우선이라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저도 그게 불편했어요, 아버지. 하지만 병원 운영상 어쩔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지.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변하고 있었어요. 오늘 일반 환자 한 분이 수술 미뤄졌어. VIP 환자 때문에.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또 내일로 미뤄진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 환자 부인이 울고 있더라. 간호사가. 하은 씨가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있었어.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은 씨가요? 그래. 그 사람 잘못도 아닌데 환자한테 사과하고 있더라. 과장한테 가서 항의도 하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이런 병원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데.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젊었을 때 나는 환자를 위해 일했어. 돈이 없어도 신분이 낮아도 아픈 사람은 다 똑같이 대했지.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훈아, 하은 씨는 오라. 그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의료인의 본분이지. 아버지, 내가 틀렸어. 내가 이 병원을 잘못 만들었어. 도윤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50년 의사 생활을 하며 처음으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밤 9시 하은이 마지막 회진을 왔습니다. 편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간호사. 네. 도윤은 침대에 앉아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3일 병동 환자 1. 수고했소. 하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봤소. 과장한테 항의하는 것도 봤고. 하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섰죠. 아니요. 잘한 거요. 도윤은 하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소. 환자는 돈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니까.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위로가 돼요. 힘들지 않소?
힘들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환자분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병원이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소? 하은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하은이 나간 후 도윤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은은 계산된 친절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약자를 지키려 하고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이 불편해지는 것도 감수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왜 아들이 저 여자를 사랑하는지.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하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만든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퇴원하면 가장 먼저 병원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VIP 우선주의를 없애고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하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은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료인의 양심이었고 인간의 본질이었어요. 도윤은 그것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7일째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어제 목격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8시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병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간호사들이 간호사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진짜래. 오늘 특실에 입원하는 환자가 재벌 회장 부인이래. 헐, 그럼 또 난리 나겠네. 과장님이 벌써 아침부터 회의했대. 모든 스태프가 대기하래. 도윤은 간호사들 사이를 지나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입구가 보였어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특실 복도는 분주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고 권명우 과장은 양복을 차려입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한 노부인이 나타났어요.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옆에는 50대 여자가 부축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명우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노부인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들은 특실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 도윤은 특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매일 올게요.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50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노부인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누구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간병인 박 씨입니다. 따님께서 저를 보내셨어요. 딸, 내 딸은 미국에 사는데? 네, 그래서 제가 대신 모시라고 하셨어요. 도윤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는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이 간호사,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특실에 입원하신 분 차트 좀 볼 수 있소? 죄송하지만 환자 차트는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어요. 아, 그렇지. 도윤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더 커졌어요. 오후 2시쯤 도윤은 다시 특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40대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서명 받으러 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췄어요. 무슨 서류요? 노부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재산 이전 서류입니다. 따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어요. 재산?
지금 내가 아픈데 무슨 재산 이야기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요. 도윤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은 실소. 나중에 하겠소. 회장님, 지금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뭐요? 딸분께서 병원비를 안 내실 수도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협박하는 거요? 아닙니다.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요? 남자와 간병인은 깜짝 놀라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노부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남자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이 병원 환자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요? 환자한테 협박하는 거요? 협박이 아니라 설명하는 겁니다. 상관없으니 나가주세요. 회장님, 이분 말이 맞소? 도윤은 노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노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가세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하은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 이 사람들 좀 내보내 주시오.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은은 상황을 파악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보호자 아닌 분들은 나가주셔야 해요. 환자분이 불편해 하시잖아요. 우리는 보호자 맞습니다.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하은은 차트를 확인했어요. 보호자는 따님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따님은 미국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서류 보여주세요. 남자와 간병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은은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어요. 서류 없으시면 지금 나가주셔야 해요. 환자분을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감히 필요하면 경비를 부를 수도 있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이를 갈며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후회하실 겁니다. 그들이 나가고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노부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은은 노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시간 후 하은은 원무과로 갔습니다. 도윤도 뒤따라갔어요. 특실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왜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원무과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따님 연락처는 미국 번호로 되어 있네요. 전화 좀 해봐도 될까요? 그건 안 돼요. 개인정보라서요.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나섰어요. 내가 하지. 내가 이사장이야. 원무과 직원은 깜짝 놀라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이 이사장님? 그래. 지금 당장 따님한테 전화해봐.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김 회장님 따님이신가요? 네, 명성병원입니다. 어머님께서 입원하셨는데. 뭐라고요? 제가 병원비를 냈다고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렸어요. 저는 지금 미국이에요. 어머니 입원 소식도 몰랐어요. 누가 제 이름을 쓴 거예요? 도윤과 하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기였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바로 비행기 타고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사장님, 이거 지금 당장 보안실에 연락해. 그 사람들 병원에서 나가기 전에 붙잡아.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분 후
남자와 간병인은 보안실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들은 VIP 병실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저녁 6시 도윤과 하은은 특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만 한 게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요. 당신이 먼저 나선 거요. 나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요. 하은은 웃으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노부인은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하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9시 도윤은 이사장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사장님? 병원 시스템을 바꿀 거요. VIP 우대 제도를 없애고 환자 보안 시스템을 강화할 거요. 그건 너무 급작스러운데요. 내일 아침 9시 전 임원 참석시켜요. 도윤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 마지막 회진을 왔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은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어요. 괜찮아요. 환자분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무섭지 않았소? 그 사람들한테 맞설 때 무서웠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도윤은 하은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하은이 나가고 도윤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왜 저 여자를 사랑하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하은은 단순히 친절한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 자신도 변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의사로서의 양심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달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내일부터 모든 걸 바꾸겠다고. 이 병원을 다시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그리고 아들의 결혼을 축복하겠다고. 도윤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이번 8일째 아침, 도윤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에 옷을 챙기고 책상 위를 정리했어요.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자신이 변했고, 생각이 변했고, 세상을 보는 눈이 변했어요. 아침 9시 하은이 마지막 검진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퇴원이시죠? 축하드려요. 고맙소. 하은은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차트에 기록했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세요. 건강하게 퇴원하시네요. 당신 덕분이요. 하은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원래 건강하셨던 거죠. 도윤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축복한다는 말도.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네.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하은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편히 가세요. 하은이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에 갑자기 통증이 왔어요. 날카롭고 강렬한 통증이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을 움켜쥐며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은은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어르신. 그녀는 도윤에게 달려갔어요.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잡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하은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누워 계세요. 지금 바로 도와드릴게요. 하은은 도윤을 침대에 눕히고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숨 크게 쉬세요. 천천히. 도윤은 숨을 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통증이 팔로 퍼져나갔습니다. 아, 아파. 알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가져와 도윤의 얼굴에 씌웠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지훈도 급히 뛰어왔어요. 아버지. 지훈의 얼굴은 새하였습니다. 하은이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어요.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맥박 불규칙하고 호흡 곤란 있어요. 심전도. 지훈이 외쳤습니다. 간호사가 심전도 기계를 가져왔어요. 하은은 신속하게 도윤의 가슴에 정극을 붙였습니다. B-, B-, B-. 심전도 모니터에 불규칙한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야. 지금 당장 중환자실로 옮겨.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도윤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하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중환자실로 가는 복도는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도윤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가?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제대로 사과도 못했는데, 하은에게 축복한다는 말도 못했는데,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어요. 중환자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도윤을 침대에서 중환자실 침대로 옮겼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지훈은 급히 심장 제세동기를 준비했어요. 에피네프린 투여. 하은이 재빨리 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약을 주사했습니다. 도윤의 심전도가 평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B-, 심정지.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하은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두 손을 깍지 끼고 도윤의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하나, 둘, 셋. 30까지 세며 규칙적으로 눌렀어요. 그리고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지훈이 제세동기를 준비했습니다. 하은은 물러섰어요. 클리어.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도윤의 몸이 움찔했어요. 하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다시. 지훈이 외쳤습니다. 두 번째 충격이 가해졌어요. B-, B-, B-. 심전도에 다시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약하지만 규칙적이었어요. 돌아왔어요.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어요. 천장의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아버지. 지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하은이 침대 옆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하은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눈물은 직업적인 동정이 아니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눈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 사람을 잃을 뻔했다는 두려움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손을 들어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은 깜짝 놀라 도윤을 쳐다봤어요. 도윤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걱정 마세요. 1시간 후 도윤의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지훈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놀랐어요. 도윤은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어요. 미안하다, 지훈아.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하은 씨와 결혼해라. 내가 축복한다. 지훈은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래.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오늘 내 생명을 살렸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람의 눈물이야.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울어주는 사람이야.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고마워야지. 좋은 사람을 만난 내가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하은이 회진을 왔습니다. 도윤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 덕분에 살았소.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제 일일 뿐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 이상을 했소. 나를 위해 울어줬소. 하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프로답지 못하게. 아니요. 그게 진짜 프로요. 환자를 사람으로 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진짜 의료인이요.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어요. 지훈이가 행복할 거요.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라면. 하은은 깜짝 놀라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그래요. 나는 박지훈 의사의 아버지요. 그리고 당신의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요.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사장님이셨어요? 미안하오. 속였소? 당신을 시험하고 싶었소? 그럼 위장 입원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소. 하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떠셨어요? 도윤은 하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의료인이요. 그리고 내 아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소. 내 아들을 사랑해줘서.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은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은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2주일 후 도윤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퇴원하기에는 이른 상태였어요. 그동안 도윤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젊은 시절 환자를 위해 헌신하던 의사였던 자신, 그리고 돈과 명예만 줬던 이사장이 된 자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전 10시 비서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고맙소. 여기 놔두시오. 비서가 나가고 도윤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2주간의 병원 운영 보고서였어요. 수익, 환자 수, VIP 진료 현황. 모두 숫자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서류 어디에도 환자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환자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환자가 만족했는지, 환자가 행복해졌는지,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덮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 임원 회의를 소집하시오. 네, 이사장님. 안건이 무엇입니까? 병원 운영 방침 전면 개편이요. 전화기 너머로 비서가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전면 개편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 회의에서 말하겠소. 전 임원 빠짐없이 참석시키시오. 도윤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명성병원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임원들이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걸음이 조심스러웠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이사장님,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상석에 앉았어요. 앉으시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권명우 외과 과장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 병원의 운영 방침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저는 2주일 동안 환자로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병원은 환자를 돈으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VIP 환자는 대기 없이 진료받고 일반 환자는 일주일씩 기다립니다. 이게 의료기관이 할 일입니까? 명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하지만 병원도 경영이 있습니다. VIP 환자들이 병원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경영?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경영이 중요한 건 압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까? 우리는 의료인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게 우리 일이지 돈을 버는 게 일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오늘부터 VIP 우선 진료제를 폐지합니다. 모든 환자는 응급도와 대기 순서에 따라 공평하게 진료받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명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사장님, 그러면 VIP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갈 겁니다. 수익이 크게 줄어들 텐데요. 그럼 줄어드는 대로 감수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겠습니다. 우리 병원은 환자를 위한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도윤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 번째, 환자 소통팀을 신설합니다. 환자들의 불편 사항을 듣고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소통을 돕는 팀입니다. 지훈 의사가 팀장을 맡을 것입니다.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도윤은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번째,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야간 수당을 인상하고 휴가를 보장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간호부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간호사들이 없으면 병원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명호를 바라봤습니다. 권 과장. 명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이사장님. 당신은 오늘부로 외과 과장직에서 해임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명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사장님, 그게 무슨... 당신은 환자보다 돈을 우선시했습니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어요. 이사장님께서도 그동안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습니까? 명호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꾸려고 합니다. 당신도 바뀔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제 환자에게 한 일을 보니 당신은 변할 생각이 없더군요. 명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도윤은 나머지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병원을 바꾸려고 합니다.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병원,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수익도 줄어들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옳은 길입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어요. 이어서 간호부장이 그리고 한 명씩 임원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함께 새로운 명성병원을 만들어 갑시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지훈만 남았어요. 아버지. 그래, 지훈아. 정말 대단하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지훈아, 미안하다. 내가 옳았어. 환자를 사람으로 보는 게 맞았어. 아버지. 하은 씨 덕분이야. 저 사람이 내게 다시 가르쳐 줬어. 의사가 뭔지, 의료인이 뭔지. 지훈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도윤도 아들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병동을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환자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일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은 지나가는 환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환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답례했어요. 4일 병실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하은이 병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아, 이사장님. 하은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사장이 아니라 환자요. 그냥 편하게 대해주시오. 아니에요. 이사장님이신데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 고맙소. 무엇 때문에요? 모든 것 때문이요. 내게 다시 가르쳐줘서. 의료인이 무엇인지. 하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요. 당신은 모든 걸 했소. 당신의 진심이 나를 바꿨소.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은에게 건넸어요. 이건 뭐예요? 열어보시오. 하은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핀이 들어 있었어요. 금색 핀에는 최우수 간호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당신은 이 병원 최고의 간호사요. 아니, 내가 평생 본 최고의 의료인이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맙소. 우리 지훈이 곁에 있어줘서.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좋은 가정 꾸리시오. 지훈이 잘 부탁하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윤은 복도를 걸어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정원이 보였어요. 봄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어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의사로서의 자긍심, 사람을 대하는 진심, 그리고 삶의 의미.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제 시작이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명성병원의 시작, 새로운 인생의 시작.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3개월 후 봄은 완연했습니다. 명성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도윤은 이사장실 창가에 서서 병원을 내려다봤습니다. 3개월 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같은 건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병원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VIP 우선 진료제가 폐지되고 환자 소통팀이 만들어졌어요. 간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었고 병원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수익은 실제로 줄어들었고 일부 VIP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다른 것을 얻었어요. 환자들의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의료진의 사기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의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초대장이 놓여 있었어요. 아들 지훈과 하은의 결혼식 초대장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도윤은 양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회색 양복에 은색 넥타이를 맸어요. 머리를 단정히 빗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겉모습은 비슷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에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대신 이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청진기가 보였어요. 40년 전 은사님께 받은 그 청진기였습니다. 그는 청진기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단단했어요. 도윤은 청진기를 가슴에 대보았습니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콩닥, 콩닥, 콩닥. 힘차게 뛰는 심장 소리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도윤은 청진기를 조심스럽게 천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에 넣었어요. 오늘 하은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오후 3시 결혼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병원 직원들, 친구들,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곧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진곡이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아름다웠어요. 손에는 하얀 장미 부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혼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자 입장하는 것이었죠. 도윤은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은에게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은 하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모셔드려도 되겠소?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도윤은 하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어요.
버진 로드를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무대 앞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도윤은 하은의 손을 아들의 손에 올려줬습니다. 잘 부탁한다, 지훈아. 네, 아버지.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도윤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될 사람.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고 서약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줬습니다. 지훈과 하은이 키스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고 축하 인사를 나눴어요. 도윤은 신랑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지훈아, 하은 씨. 네, 아버지. 두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상자를 하은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쓰던 청진기요. 은사님께 받은 거지. 하은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청진기가 들어 있었어요. 아버님, 사람의 소리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듣는 거지. 자네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청진기를 자네한테 주고 싶소.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청진기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소중히 쓰겠습니다. 아버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환자를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도윤은 하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맙소. 우리 지훈이 잘 부탁하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버님 같은 분을 아버님으로 모시게 되어서요. 지훈이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도윤은 식장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봄밤의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옆에는 하은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먼저 가봐도 될까요? 그래, 가거라. 조심해서 가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행복하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너도 자랑스럽다, 지훈아. 너는 아버지보다 나은 의사가 될 거야. 지훈과 하은이 떠났습니다. 도윤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젊은 부부는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타려는데 누군가 불렀어요. 이사장님. 돌아보니 복내 할머니였습니다. 반지 사건의 그 할머니였어요. 옆에는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에? 하은 간호사님 결혼식이라고 해서 왔어요. 그 친구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간호사님한테 축하 인사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사장님도 뵙고 싶었어요. 나를요? 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병원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제대로 대접받는 것 같아요. 도윤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계셔서 이 병원이 달라졌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가 떠나고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다시 올려다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밤의 달은 아름다웠어요.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50년의 의사 생활 중 가장 의미 있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젊었을 때 환자를 살렸던 순간들도 좋았습니다. 병원을 키워 성공했던 순간들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순간, 잘못을 바로잡은 순간,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순간, 도윤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그는 명성병원을 지나갔습니다.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병원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돈의 불빛이 아니라 희망의 불빛이었어요. 환자들을 위한, 생명을 위한, 진심을 위한 불빛이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운전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상쾌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의 새로운 시작, 아들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 71의 나이에 다시 배우고, 다시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것. 도윤은 행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빈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거실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내일을 향한 시작,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시작,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시작. 도윤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사람의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더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